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 중에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과 방정식 단원은 중학교 1학년 또 중학교 3학년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문자의 사용 1차 방정식까지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교육과정이 변경이 되면서 부등식과 방정식이 한 번에 나와 있는데요. 부등식 단원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연립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가면은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부등식인데요. 학습 목표는 부등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부등식이 무엇이며 또 부등식에서 해는 무엇이고 부등식에서 해를 어떻게 구하며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밑에서 보시면요. 이와 같이 부등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대소관계인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은 등식이어야 되잖아요. 등식인데 미지수 x가 존재해서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되려면 등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부등식이 되려면 부등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부등호. 부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고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방정식 같은 경우는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부등식 같은 경우는 부등호만 있으면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 x가 존재해서 어떤 범위나 또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라.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x에서 2를 뺀 후 5배를 하면 여기다 5배니까 가로치고 여기서 5배를 하면은 1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같은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을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등호가 있는 식이고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인데 부등호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지수 x가 있어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2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의 방정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1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대소관계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식을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죠. 대소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를 구하는 과정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해를 구하는 것은 범위나 또는 대입을 통해서 참인 것. 그래서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요.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나 범위를 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부등식 같은 경우는 값이나 범위로 나올 수가 있고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해라고 한다는 거 유념을 하시면 되고요. 부등식이나 등식이나 전부 다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의 범위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 풀이하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활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필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등식 x 플러스 4는 7보다 작다. 그리고 미지수 x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x는 1, 2, 3, 4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때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 또는 근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 미지수 x에다가 1과 2와 3과 4를 대입해서 부등식이 참이 되는 x의 값을 이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x가 1일 때는 참이 되고요. x가 2일 때는 또 참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x가 1이거나 2일 때는 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라고 한다. 그런 부분들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부등식이 무엇이다? 1차 부등식이 어떤 것이며 해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등식의 해의 정의.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경우에는 미지수 x가 제한이 되어 있다.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대입을 해서 참이 되는 x의 값 또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범위도 가능하죠. 범위. 이것을 우리는 해라고 하고 이렇게 직접 구해본다. 직접 하나하나 대입을 통해서 부등식이 참이 되는 x의 값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해의 정의를 통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등식의 성질 이용. 이것도 방정식에서 유사한 것이 방정식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만 0이 아닌 수로 나누면은 등식에는 변화가 없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그것처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A가 B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이때 첫 번째 양변에 A 더하기 C, B 더하기 C 같은 수를 더하여도 부등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같은 수를 이렇게 같은 수 C를 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등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 번째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같은 수를 나눴습니다. 같은 수를 나눴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곱할 때나 나눌 때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곱해지는 수 C가 양수라고 한다면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눈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두 번째 나누는 수 C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A가 2고 B가 1이었다. 그런데 음수 마이너스 3을 양쪽에 곱하게 되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그리고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음수인 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또는 양변에 나누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부등식의 성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는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이항의 개념을 이용해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자변과 우변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문자항은 자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동을 시켜서 방정식에서 풀이했던 것처럼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x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해를 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이항의 개념을 이용해서 x가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1차 부등식을 풀이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오면요. 부등식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뺄 때 부등호 방향을 알아보자. 같은 수를 빼거나 더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수를 빼거나 더할 때는 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에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을 알아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수죠.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양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것 또한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양변의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를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음수를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을 알아보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컸던 게 작아지고 작았던 게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소관계의 변화가 생기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음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부등식에서는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컸던 게 작아지고 작았던 게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이할 때 유심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등식의 성질 하면서 다시 정리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음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에만 유념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에다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서 마지막에 보면은 문제 6번 설명하기에 나와 있는데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을 비교하여 말해보자. 등식의 성질은 마지막에 나눌 때 나누는 수가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유의할 점은 음수인 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수학이나 확인하기나 이런 부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이런 부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제적인 1차 부등식을 풀면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풀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